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 함수의 응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이라는 건 아시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함수에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의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접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접한선은 딱 이렇게 접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접선입니다. 딱 접한선. 그러니까 모든 점에 있어서의 접선은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만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런 부분, 탁 꺾이는 이런 부분은 접한선이 없습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갔을 적의 접한선과 이쪽으로 갔을 적의 접한선이 다르기 때문에 접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을 이용해 접선을 어떻게 구하느냐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A점에 있어서의 어떤 점은 이 Y꼴 fx입니다. X가 A점에 있어서의 그 Y 값은 FA 값입니다. 맞죠? 요 점에 있어서의 접선은 이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 선에 있어서의 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아하, 요걸 fx의 도함수에 a를 집어넣은 값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F'A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A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두 점을 지나고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y-y1은 m, x-x1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 있어서의 접선, 다시 말해서 접선의 기울기, 다시 말해서 그 기울기는 뭐예요? m이 뭐예요? m이 뭐예요? m이 결과적으로 f'A가 되겠죠? 요 점에 있어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라고 그랬잖아요. m은 f'A라는 거죠. 기울기는 미분 함수의 a 값을 집어넣은 값 f'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1, y1을 지났습니다. x1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a입니다. 그죠? a. y1은 뭐예요? fa. 맞죠? a, fa를 지나면서, 그죠? 그리고 기울기가 f'A인 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x1 대신에 a, y1 대신에 fa 집어넣고 m 대신에 f'A를 집어넣으면 답은 끝.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보면 이렇게 된다. y-y1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까? fa는 m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까? m 대신에 f'A, 기울기는 m이니까 f'A 갈로 늘고 x-x1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까? a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y 이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 점에 있어서의 이 그래프 위의 점 여러 가지 점이 있겠죠. 자, 이런 y 이꼴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검은색 선. 이 점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1,1 요 점에 있어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파란색 선이 되겠죠. 요거를 구하시오. 사실 접선은 몇 개나 되죠. 접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0,2에서의 접선은 이것이 되겠고, 그죠? 요 점에서의 접선은 또 이런 놈이 되겠고, 뭐 접선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1,1 이 점에 있어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구했습니다. 뭐냐? 우리가 지나는 점을 알고 그 점에 있어서의 기울기를 알면 이렇게 구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점입니다. 그죠? 지나는 점은 뭐예요? 요 점 압니다. 요 점 압니다. x1, y1은 여기에 x1은 마이너스 1, y1은 1입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1은 m 갈로 늘고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fa가 1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지요. 자, m만 구하면 됩니다. m, 즉 기울기 f'A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의 미분값에서 f'x는 어떻게 되나요? f'x는 요거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x. 끝났죠? 마이너스 2x. 여기 2를 집어넣고 x는 1이니 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상수항이 없으시고. 여기에 있어서 마이너스 2x에 있어서 마이너스 2x는 뭡니까?
어떠한 x를 집어넣었을 적의 그 미분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있을 적의 기울기 값입니다. 얼마나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답은 2가 나오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라는 거예요. 여기 2라는 거예요. 여기 답을 다 구했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아까 중에 여기 0,2에 있어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자, 이 0을 집어넣어 봅시다. 얼마예요? 기울기는 제로네요. 맞네요. 기울기는 제로네요. 그럼 이게 제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y는 1이라고 하는 y는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적에,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일 x가 마이너스 1일 적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가 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거를 지나고 기울기가 2놈이니까 이렇게 구해지고, 답은 y는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조금 고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먼저 1차 함수의 그래프, 1차부터 우리가 7차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1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y = ax 플러스 b입니다. 이거는 기울기가 a이고 절편은 b인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이렇게 되고, 그죠? 또 b가 양수면 이렇게, b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2차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y =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a가 양수이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하는 놈이 되겠습니다. 자, 3차 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 = ax 3승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자, 차수가 하나씩 증가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잘 보세요. a가 양수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a가 양수일 경우에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a가 양수일 경우에는 x가 엄청 크더라도 양수, x가 엄청 작더라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x가 엄청 크더라도 양수고 x가 엄청 작더라도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보세요. 이 3차항은 어때요? x가 굉장히 크면 플러스가 되지만 x가 굉장히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값에서 굉장히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굉장히 커졌다가 한 번 꺾이고 또 한 번 꺾여서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만일에 a가 음수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겠습니다. a가 음수이면은 x가 굉장히 큰 값이면은 음수가 됩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면, 굉장히 x가 굉장히 작은 값이 되면은 이것은 마이너스로 작은 값인데 a가 또 음수라고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가 가장 클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a가 음수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 4차는 어떻게 됩니까? 4차는 전부 다 양수가 되겠죠.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 밑에 거는 의미가 없어요.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됩니다. 자, x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둘 다 음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꺾여서 두 번 꺾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차는 세 번 꺾인다. 자, 2차는 한 번 꺾였다. 3차는 두 번 꺾였다. 4차는 한 번, 두 번, 세 번 꺾인다. W. 자, a가 음수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m자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5차는 어떻게 될까요? 5차는 역시 이와 똑같고 홀수처럼 되겠죠. x가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꺾이는입니다. 반대면 또 이렇게 되겠죠. 6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7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꺾인다. 물론 음수면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꺾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어서 요 꼭지점이 있죠. 요 꼭지점이 극대값입니다. 요거는 극소고, 요거는 극대라 그러고, 요거는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요거는 극소 밑으로, 아래로 볼록하는 극소, 위로 볼록하는 극대. 제일 높다 그래 극대, 아래면 극소, 극대, 극대, 극소 이렇게 되는 거죠. 7차 함수는 예를 들어서 극대가 하나, 둘, 셋, 극소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극대값하고 극소값일 때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까만색 선은 y = fx입니다. 까만색 선은 y = fx입니다. fx인데, 까만색 그래프가 fx인데, 요때의 f'x는 어떻게 되냐? f'x는 뭐냐 그러면 그때의 뭐라 그랬죠?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때 보세요. 요때의 접선은 어떻게 됩니까? 접선 이렇게 되겠죠. 이때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아, 제로구나. 자, 이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을 가만히 보니까 접선이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프라임 x는 양수라는 것이고 f 프라임 제로, 다시 말해서 f 프라임 a, 즉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a가 이거보다도 더 큰 쪽은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어떻게 되나요?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겁니다. 음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자, 극소는 어떻게 됩니까? 극소는 자 f 프라임 x 이 부분이 제로가 되면서, 즉 기울기가 제로가 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 다시 말해서 음수에서 이 기울기가 음수에서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었습니다. 기울기가 음수에서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극소값이라 그러고, 극대는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것을 극대라 그럽니다. 극대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극대 극소값은 항상 그때의 미분계수는 제로값이다. 제로이면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것을 극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것은 극소라고 이야기한다.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것은 극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것은 극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보고,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3차 함수 y 이꼬르 x 3승 y 이꼬르 x 3승 빼기 3x제곱. 자, 3차 함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신다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2차 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인데 3차는 이거 아니면 이거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2차 함수까지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점 좌표를 구하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했죠.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절편 구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렸는데 3차 함수는 어떻게 구해지는지, 3차 함수 이상은 어떻게 구하는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요 점이 몇 점이고 요 점이 무언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에코만 몇인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2차 함수일 적에는 우리 이때까지 어떻게 구했습니까? 2차 함수일 경우에는 뭐 완전 제곱 방식으로 곱해 꼭지점 구하고 그랬는데요. 그것보다도 훨씬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2차 함수는.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y 이꼬르 뭐 x의 제곱 플러스 뭐 3x 뭐 플러스 뭐 1,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옛날 방식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3x라고 하지 말고 4x라고 해볼까요? 4x라고 해볼까요? 옛날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미분을 배우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구했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괜히 플러스 4를 했기 때문에 빼기 4 해주고 원래 있었던 값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한다.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1,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y절편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여기 1입니다. 그죠? 요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극대극소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자, 이 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미분값이 제로인 점이죠. 극소값은. 자, 미분값을 구해볼까요? y 프라임 구해볼까요? y 프라임. 여기서 y 프라임 구해볼까요? y 프라임 구하면 2x 플러스 4가 되죠. 자, 이놈이 미분값이 제로인 점은 x는 어떻게 되나요? 빼기 2죠. x는 빼기 2점입니다. 즉, 여기, 마이너스 2,3이네요.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2,3이네요.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x가 빼기 2라는 겁니다. 저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찌개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1찌개 집어넣어 보면은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고, y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극소값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극소값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극소값이라는 걸 아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죠. 우리는 이제 이것만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지만,
자, 여기서 극대값인지 이것이 극소값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 y 프라임을 잘 보면 y 프라임은 기울기를 어떻게 되나요? y 이퀄 2x 플러스 4죠. y 이퀄 2x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자, 오른쪽은 플러스 값이죠. 왼쪽은 마이너스 값이죠. 아, 그래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가더라. 자,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이게 좀 내려가는 마이너스가 올라가면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기울기는 내려간다는 말이고요. 이 값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기울기는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극소값인데 내려갔다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점을 극소값인데 내려갔다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차 함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볼까요? 자, 3차 함수를 구해봅시다.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요 놈을 도함수를 구합시다. 즉, 극대값, 극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함수가 제로인 값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도함수. 자, 3x의 제곱 빼기 6x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x를 묶으면 x-2가 되겠죠. 자, 이 도함수, 다시 말해서 이놈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극대값 내지 극소값이죠. 제로가 되는 것은 이거 0 또는 2죠. 0 또는 2에서 이놈은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f'x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잘 보세요. 0 또는 2가 여기가 제로가 딱 됩니다. f'x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f'x 자체를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플러스에서 내려갔다가 플러스로 바뀌었죠.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fx는 이 그래프 그려졌는데 fx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자, x가 0에서 2일 때 f'x는 어떻게 되나요? 0일 때 0. 그 다음에 2일 때도 f'x는 0. 요까지는 구해졌죠. 여기서. 그죠? 그렇게 됐을 적에 0일 때 fx는 얼마입니까? 0일 때 fx는 얼마입니까? fx는 0. 2일 때는 얼마입니까? 8 빼기 3 곱하기 4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0,0과 fx 그래프 그리는 거거든요. 우리 목적이 0,0과 2, 마이너스 한 거야. 0,0과 2, 마이너스 하다. 0,0, 이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fx 그래프가.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아직 못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극대값 내지 극소값이다. 아, 올라갔다 내려갔으니까 이것은 극대값이 극소값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 있어서 자, 요렇게 표를 그립니다. 항상 표를 그려가지고 x가 0이 되는 거 하나 딱 두 개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띄웁니다. 그러면 두 개가 0이면은 5칸이 나오겠죠. 2칸, 3칸, 4칸, 5칸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x, 그 다음 항은 f'(x), 그 다음 항은 fx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00, 20은 금방 되고 요까지도 금방 했죠. 그래서 전부 다 딱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x는 요거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게 음수, 요거는 0하고 이 사이,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사이에는 어떤 값이 구해지느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f'x를 다시 봤을 때 0보다 더 작을 경우에는 플러스로 갔을 겁니다. 플러스로 갔기 때문에 fx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 요 사이일 경우에는 마이너스입니다. f'x는 마이너스입니다. 내려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f'x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fx는 내려간다. 그 다음에 2x가 x가 2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플러스다. 다시 말해서 f'x는 플러스고 fx는 그러면 올라갈 것이다. 아하,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어떻게 그리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라서 극대값은 사실은 제로이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4다. 이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하면 이런 것을 그렸겠지만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지 마라라고 하면 이 그래프까지 안 그리더라도 그냥 여기서 0 또는 2, 그래서 어떤 것이 극대값이고 어떤 것이 극소값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속도와 가속도 부분 잠깐 하고 미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x가 이런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x에 관한 함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울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비분 기울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x 대신에 뭐라고 집어넣을 거냐 그러면 어떤 함수, 즉 시간 t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뭐라고 집어넣을 거냐 그러면 fx라고 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길이라고 할 겁니다. 길이를 내가 x라고 할까요? x 길이를 할 거예요. 어떤 무슨 함수예요?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xt라고 하는. 왜 y가 저기 위축이 y축이 아니고 x축입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xy라고 했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kt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냥 길이 나타내는 x라고 나타냈으니까. 근데 그 길이가 xt의 함수예요. 자, 우리가 아까 중에 y인데 이것이 x의 함수였잖아요. y인데 x의 함수였잖아요. 또는 근데 x인데 t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t의 함수다. t가 변함에 따라서 값이 되는 것이 x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이를 x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x는 ft라고 이야기라. 그렇죠. y는 function of fx라고 보통 나타냈는데 xt라고 나타내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x는 function of t다.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x는 function of t다. 또는 xt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x는 function of t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뭐예요?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위치를 x거든요. 위치 또는 거리,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x라고 하면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조금 변했을 적에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변했을 적에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1초일 적에는 여기 있었습니다. 2초일 적에 여기 있었습니다. 3초일 적에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1초 변함에 따라서 이만큼 갔고 1초 변함에 따라서 이만큼 갔어요. 누가 더 빨리 갔어요? 이만큼 빨리 갔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1초 변함에 따라서 요거밖에 안 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초 변함에 따라서 요거밖에 안 갔어요. 느리게 갔어요. 즉 델타 t분의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델타 x의 변화량이 얼마냐 이걸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1초 동안에 이만큼씩 변했다라고 하면 속도가 어때요? 시간은 똑같습니다만은 1구간, 2구간, 3구간 시간은 똑같습니다만은 세 번째 구간에 있어서의 거리가 확 많이 변했죠. 이 말은 세 번째 구간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간분의 델타 t분의 위치의 변화 델타 x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v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속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있어서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의 위치의 변화율 델타 t분의 델타 x. 자, 이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평균적인 변화율인데 만일에 이것이 시간을 계속적으로 줄여준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에 있어서의 그 변화율, 우리가 1초, 2초, 3초, 4초 이런 평균적인 변화율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있어서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인 것이거든요. 그럼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델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해서 그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의 속도가 1초 뒤의 속도가 이만큼인데 그 다음의 속도는 이만큼이고 그 다음의 속도는 또 이만큼이다. 속도 자체도 지금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변했을 적의 속도가 1인데 가속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속도가 4고 그 다음에는 속도가 10이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변해요.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를 존재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거리의 변화를 속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가 존재할 수 있겠죠.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위치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을 우리가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속도에 대해서 또 한번 미분한 것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면에서 3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빵 쏘아 올렸대요. 빵 쏘아 올린 뒤에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는 이렇게 된대요. t초 후의 높이 이렇게 돼. 자, 물체를 이런 식으로 쏘아 올렸어요. 30m/s로 쏘아 올렸어요. 그러면 얘가 빵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1초 뒤에는 속도가 조금씩 줄겠죠. 1초 뒤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초 뒤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초 뒤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초 뒤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처음에 속도는 빵 하고 올라갔지만 점차 속도는 줄어들 겁니다. 왜 줄어들까요? 중력 때문에 자꾸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딱 제로가 됐다가 그 다음부터 내려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점차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점차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점차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 물체는 몇 미터까지 올라갔다가 낙하합니까? 아까 중에 이렇게 됐을 때 최고 높이 속도가 점차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딱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지금 높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길이죠.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이,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이. 요거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속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미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느냐 이렇게 있거든요. 자, 언제 얘가 딱 서겠습니까? 딱 설 때의 조건은 뭘까요? 최고 높이는 언제일까요? 최고 높이는 얘는 속도가 제로일 때가 최고 높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쏘았다가 한참 올라갔다가 속도가 딱 제로가 됐을 때 이게 최고 높이고, 그 다음 다시 속도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속도가 얼마?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속도가 제로일 때를 의미한다. 속도는 이것을 미분한 것을 이야기한다. 미분한 것은 30-10t가 되겠다. 이게 제로가 될 때를 이야기한다. 그때가 제로가 될 적에 t를 구해봤더니 t는 3초 뒤다. 3초 뒤면 얘는 제로가 된다. 속도는 제로가 되지만 그때의 높이는 이때 t를 3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3초 뒤에 높이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F3 90 빼기 3 곱하기 5 곱하기 9 5, 45 하면은 45m가 되겠죠. 자, 3초 뒤에 얘는 45m가 됐을 적에 딱 제로가 됐다. 그 다음 내리 떨어집니다. 그 다음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하다가 딱 순간 제로 됐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딱 떨어집니다. 이 순간에 속도는 얼마고 가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까 중에 최고 높이 있을 적의 이것의 높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높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또는 높이 x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 됐죠. 높이는 얼마냐 이건 알았어요. 높이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요 놈의 속도를 구해가지고 속도가 제로일 경우가 그때가 최고 높이였으니까 제로일 경우는 3초고 3초라는 걸 알았고 이게 3을 집어넣었더니 45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이놈이 딱 떨어지는 순간 요 놈의 속도는 얼마냐 물어봤을 때 딱 떨어지는 순간에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는 다시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높이는 다시 제로가 되는 순간. 그럼 이 높이는 얼마냐? 높이는 다시 제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지면에 떨어지는 높이는. 다시 말해서 이 놈이 제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5t를 묶으면 6 빼기 t 해가지고 얼마야? t가 제로 또는 t가 6이라 되는 거예요. t가 제로 또는 t가 6. 즉 처음 제로라는 것은 처음 탕 시작하는 그 순간에 속도는 지면은 제로였다가 3초 됐다가 다시 6초 되면 다시 탁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때 속도는 얼마입니까? 6초 될 속도는 아까 지금 거의 구했죠? 30-10t죠? 여기 있을 지게의 t를 6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0이 되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플러스 30을 올렸다가 제로 됐다가 내릴 지게는 마이너스 30으로 떨어지더라는 소리예요. 이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30. 이때 가속도는 얼마인데?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냐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량도 왜냐? 그럼 이때도 보세요. 점차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점차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의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냐? 그러면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라 그랬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10이네요. 속도를 딱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 속도를 딱 미분하면은, 요 속도를 미분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10이네. 그러니까 이것은 A는 마이너스 10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거는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초건, 2초건, 3초건, 4초건, 5초건, 7초건 상관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10 메타퍼세컨드 제곱시 가속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미분 그냥 살펴보았습니다.